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 에스테 최순영 전문가 그리고 선현선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순영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물어보면 섬세하게 대답하는 남자 최순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건강보험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선택을 할 때 나에게 어떤 게 더 장점이 있고 또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많이 들어보셨지만 막상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또는 이제 어떤 게 잘 돼 있고 어떤 게 좀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 풀어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현선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구조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착한 보험 119 선현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각 보험의 차이점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게 다른 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손해보험만 가입해도 된다?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이 건강보험은 손해보험사 그리고 생명보험사 모두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이 손해보험만 가입을 해도 되는 건지 두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건강보험은 손해보험만 가입을 해도 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순영 전문가님은 그렇다 동그라미를 선택하셨고요. 선현선 전문가님은 X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의견일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순영 전문가님, 건강보험은 꼭 손해보험에서 가입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건강보험은 이제 손해보험으로만 준비를 해도 좋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가입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가 가입한 회사의 증권을 보면 이제 어떤 회사인지 볼 수가 있는데 뭐 땡땡 생명이다. 또한 땡땡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자가 붙어 있으면 생명보험이고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화재보험이 붙어 있으면 손해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생명보험이 이제 사망 시에 이제 사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었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이제 재물이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해주는 그런 보험이었는데. 이제 제3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계선이 좀 무너지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하지만 이제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에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진단금 부분인데요. 이제 암 진단금을 보게 되면 이제 암은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은 이제 유사암을 제외하고 모든 암은 이제 일반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사암에는 총 4가지로
이제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그다음에 갑상선암, 그다음에 기타 피부암 요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이제 모든 보험 회사에서 이 네 가지를 유사암으로 공통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추세가 이 유사암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전에 이제 2006년도 이전에 가입을 한 보험에 있어서는 이제 갑상선암은 이제 일반암으로 취급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갑상선암도 유사암으로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재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대장전막내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장에서 이제 악성 흑색종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기저막이라는 그 막을 뚫고 이제 침윤하는 이제 증상을 보여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C코드로 일반암 진단금을 이제 줘야 되지만 이제 대장전막내암이라는 그 조건이 그 내부에 있는 하층까지 침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서 C코드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유사암으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점점 늘어나는 게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치니스 방광암이라든지 남성 생식기암에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일반암에서 유사암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아직 이 네 가지 유사암을 제외하고는 일반암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상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대장전막내암은 대부분이 이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이라든지 비치스 방광암 뭐 이런 이제 그 생식기암에 관련돼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암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뇌의 경우로 봤을 때도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을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에서는 좀 더 보장이 넓은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의 담보를 보장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그 혈관에 대해서 질병 코드가 총 이제 크게는 10개로 볼 수가 있는데 뇌출혈은 이 중에서 총 3개만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뇌졸중은 뇌출혈을 포함한 총 6가지의 질병 코드를 이제 그 보장을 해주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는 10가지의 모든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보장 부분에 있어서 보장받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전에 오는 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협심증은 이제 손해보험에 허용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를 가입을 해야지만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보장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손해보험이 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이 보장 측면에서 훨씬 더 보장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건강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는 게 좋다는 최순영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보장 측면을 보니까 손해보험만 가입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왜 X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네. 건강보험금의 진단금은 최순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해보험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험만 가지고 가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잘 살려서 두 가지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암, 뇌, 심장 이 3대 질병에 대해서도 시청자님들께서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나에게 올지 몰라 가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3대 질병이 노후에도 발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3대 진단에 대해서 5년 이내 발병 확률이 암은 112만 명, 뇌는 45만 명, 심혈관은 76만 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발병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이렇듯이 내가 3대 질병에 노출 없이 노후에도 계속 살아있다면 과연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보험은 내가 냈던 보험료 이상으로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은 모두 소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손해보험에만 가입했다면 노후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내가 가입한 보험에만은 기댈 수가 없겠죠. 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장전막내암,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암이 일반암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암특약에 대해서는 손해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생명보험 회사도 있고요. 일부 생명보험에서만 보장이 가능했던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는 모두 생명보험회사도 가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특권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만 취급하였던 대표적인 질병 후유장애 담보도 있는데요. 이 또한 최근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취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계가 거의 무너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 담보가 모두 생명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생명보험으로만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잘 살려서 보다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같이 가져가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손해보험사에서만 보장을 해줬던 것들, 뭐 질병 후유 장애 등등 해서 요즘은 생명보험사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보험사의 특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무엇보다 생명보험은 나중에 환급이 되는데 손해보험은 또 소멸이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나는 나중에 질병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또 생명보험도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최순영 전문가님은 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선현선 전문가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도 X로 바꿔야 되나 예, 이런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예전과 지금의 어떤 사망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셔도 이제 자녀를 낳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좀 그런 가치관의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제 사망했을 시에 우리 유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강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 나 먹기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예, 그 뭐 죽어서 남겨주는 그 의미가 있냐 차라리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도 이제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내가 살아있을 때 질병에 노출이 되면 미리 땡겨주는 예, 진단금을 미리 주는 그런 선지급 종신보험이 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CI 보험이 이제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CI 보험의 그 까다로운 지급 조건 때문에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도 이제 GI 보험으로 이제 다시 이제 바꾸면서 보장 부분을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예, 이렇게 바뀌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한 번 지급이 된 이후에는 나머지 보장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어떤 보장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은 또 이제 사망보험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가입을 했을 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보험료에 대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선현선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듯이 이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또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손해보험으로만 가져가시는 게 더 보험료에 대해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에서 이제 특약 중에 가장 좀 두드러지게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수술 특약인데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이제 담보만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뭐 7대 질병, 그다음에 16대 질병, 18대 질병. 요즘에는 이제 100대 질병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수술에 대한 담보가 이제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생명보험에서 종수술 하나만 있으면 예, 모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수술을 보장을 해주면서 반복적으로 보장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수술도 손해보험에서 이제 취급을 하게 됐고 또한 이제 생명보험과 동일한 약관으로 취급을 해주는 이 손해보험이 이제 있다 보니까 수술 쪽도 이제 손해보험도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너무 손해보험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필요는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사망보험금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건강보험과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의견인데 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을 따로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실 때 생명보험 아무래도 이제 손해보험에는 상해 사망이라든지 질병 사망이라든지 그 조건이 붙기 때문에 조건이 없이 그냥 결과를 봐서 지급을 해주는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단지 내가 종신보험 가입을 했을 때 조기에 내가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남은 이제 유가족들의 어떤 뭐 생활자금이나 자녀의 어떤 교육자금 등 이제 여러 가지 목적자금을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고 노후에 내가 장기 생존을 했을 때 해지하게 되면은 환급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이제 다른 목적자금으로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분리해서 이제 따로따로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건강보험과 사망보험을 분리를 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현선 전문가님은 어떤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최순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은 건강, 사망은 사망대로 따로 가입을 해서 보장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생명보험의 특약을 잘 활용한다면 사망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에는 정기특약이나 재해사망 특약이 있는데요. 정기특약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대한 동안만 사망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에 자녀가 10살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독립할 나이를 20년 후, 즉 30살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 정기특약 보장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다면 60세까지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중복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상품으로 사망과 건강을 모두 확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한다면 추가로 가입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에 사망보험금을 같이 가져갈 수 있고 노후에는 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중에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을 활용해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유 자금이 없다면 사업비가 거의 없는 추가 납입 기능을 통해서 나중에 환급을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은 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연금 전환 기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보험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플랜과 방법이 있다고 해도 먹고 있는 약 하나의 상품이 바뀌고 치료력 하나의 보험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가장 가입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강보험과 사망보험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생명보험의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요런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교시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보험, 손해보험사냐, 생명보험사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김원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이 이제 55세 이제 자영업을 네. 하시는 분인데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보험료 대비해서 이제 보장 금액을 좀 문의하셨고 예. 보장 범위 및 보장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한번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55세 자영업자 우리 여성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뭐 보험료나 보장 금액 적당한지 적절한지 저희가 봐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갱신형 뭐 특약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보험 상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기존의 보험은 지금 총 5가지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예. 네, 이 보험료를 보시면 140만 원 정도 네. 네, 엄청 많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지금 K생명이 다 종신보험 쪽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네, M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만 원 정도로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예. 가족형 보험으로 가족이 다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보험으로 아. 가입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3만 원인 줄 알았더니 다시 보니까 130만 원이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네. 네, 엄청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데 뭐 가족이랑 함께 내는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요. 자, 그럼 자세하게 보장 내역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뜯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보장은 이제 먼저 이제 보장 금액부터 좀 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만 원 정도를 이제 납입을 하고 있는데 네. 금액, 내가 납입하는 금액 대비해서 보장받는 이제 3대 질병, 우리가 뭐 암, 뇌, 심장 쪽 진단금이나 네. 이런 부분은 되게 좀 보장 금액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를 드렸고 네. 네, 보장 범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I 보험이라고 이제 보장 범위가 가장 작은 거. 예. 네, 그 부분으로 해갖고 보장 범위도 작기 때문에 X를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갱신형에 대해서는 세모를 드렸는데 네. 주계약은 이제 비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3년 갱신, 20년 갱신으로 보험료가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장 금액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뭐 진단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도 CI라서 보장 범위가 좁고 또 갱신은 3년 갱신도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보험 상태를 이렇게 만나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기존 보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트리스를 네. 보게 되면 기존에 납입하던 보험료가 140만 원 대비 네. 보장 금액이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보장은 못 받는데 이후 갱신형 상품으로 네. 계속적으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이 단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보험 문제점을 저희가 진단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존의 보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손볼 수 있을지, 리모델링 할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험의 대가 이상호 전문가님. 네, MC님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해결해드릴 오늘의 설명 당번 보험의 대가 이상호 전문가입니다. 앞에서 김원겸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보험료가 140만 원이나 된다라고 금액을 보시고 상당히 놀라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지인분들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장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55세 시청자분도 동일하게 보험은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지인분한테 가입을 하셨고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습니다. 보시면 K생명에 지금 4개의 상품이 가입이 되셨는데 5년 이내에 4개가 가입이 되셨어요. 근데 이 140만 원 보험료 중에서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된 보험의 보장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생명에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을 보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2억 1천만 원이나 되는데 보험료가 94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상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청자분께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가입하신 목적이 뭔지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도 그냥 부탁을 해서 가입을 하셨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94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시면서 어떤 보장을 받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냥 의미 없이 보험료만 내고 계시는 경우가 되셨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K생명의 여성 CI 보험 그리고 K생명의 생생플러스 건강보험이 있으시고요. 그 M손해보험에 2007년도에 가입하셨던 건강보험은 가족 4명이 같이 묶여있는 보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보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진단금은 여성 CI 보험에서 일반암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CI 보장으로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술비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마찬가지로 갱신형이셨습니다. 그리고 1호종 수술비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계셨고요. 그리고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M손해보험의 상해 의료비가 1천만 원, 그리고 질병 입원비가 3천만 원, 질병 통원비가 10만 원, 한도는 적게 받으셨지만 2007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상해 의료비 1천만 원에 대해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담보를 대비했을 때는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산재사고를 당하셨을 때도 제가 의료비를 보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50%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들이 2007년 이전에 가입을 하셨다면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그래서 시청자께서 가입하신 보험을 분석해봤더니 납입 보험료 대비해서 너무나 적은 보장을 받고 계셨고 CI 보험으로 인해서 보장이 제한이 있으셨으며 갱신 특약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향후 증가가 예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보장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K생명에 있던 4개 보험을 다 정리를 하시고 D생명, 생명보험사의 2건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2건을 해서 나눠서 들어가기로 그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험을 해지를 해서 보험을 새로 들어가면 나한테 무슨 장점이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를 140만 원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금을 받으시는 게 실질적으로 3천만 원대밖에 못 받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험료를 140만 원까지 내고 있으면서 이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시청자분께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D생명보험을 보시면 사망보장이 기존에 2억 1천만 원 있었는데 사망보험금을 조금 줄이시고요. 대신 납기를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지금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긴급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유고 시에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D생명을 보시면 GI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K생명의 CI 보험을 GI 보험으로 조정을 하면서 3대 질병 보장 범위를 더 확대를 시켰고요. 그리고 갱신형으로 되어 있던 수술비를 비갱신형 수술비, 1호종 수술비로 보장을 강화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H손해 같은 경우에는 2대 질병 질병비를 진단비를 강화를 시키면서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각각의 수술비를 같이 반영을 시켜 드렸고, 그리고 납기는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해서 보장 기간도 확대를 시키면서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D손해보험의 암보험은 이 시청자분께서 가족력이 있으셔서 암에 대한 상당한 니즈가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험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부분 외에 암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암을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D생명에서 사망보장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다른 D생명에서 사망보장과
3대 질병의 보장을 강화를 시키시면서 수수비까지 같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H손해보험에서 2대 질병 진단비 및 수수비를 강화를 시켰고요. D손해보험에서 암 진단금을 더욱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M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이 통합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손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유지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보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기존의 사망보험금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조금 줄어들었지만 사망보험금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드렸고 진단금을 보시게 되면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CI보험으로 3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계셨는데 일반암을 1억까지 보장을 해드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 한도에서 1,800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 같은 경우에도 CI보험과 갱신형 담보에서 비갱신형으로 보장을 해드리면서 3,600만 원에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 뇌출혈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종류는 바뀐 것은 없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수술비가 갱신형 수술비셨고 그리고 한도가 상당히 낮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시켜드렸습니다. 실비는 기존 보험을 그대로 가져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보장 금액은 기존보다 많이 늘어나셨고요. 보장 범위는 CI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받으시는 부분에서 GI 보험과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더 확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담보를 비갱신형으로 변경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결과를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면 월 보험료를 기존에 내셨던 140만 원에서 85만 원, 약 85만 원까지 전략을 시켜드리면서 시청자분께서 세이브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약 55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하셨고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리면서 차후에 갱신형 때문에 늘어날 보험료를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하셨고 CI보험의 문제는 일반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리고 그리고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부족한 보장은 많이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의 대가 이상호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상호 전문가님의 친절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마쳤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네. 네, 리모델링한 결과입니다. 예. 네, 이제 기존에 이제 가입하고 있던 M손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생명의 이제 CI 보험이나 이런 종신 보험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삭제를 하였고 예. 보장 금액을 이제 먼저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사망 보상금보다는 좀 적어졌지만 네. 체증형으로 계속적으로 사망 보상금이 증가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으셔갖고 좀 암 진단금을 좀 높게 원하시다 보니까 암 진단금은 최대 1억까지 네.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뇌나 심장 질환의 경우에도 보장 금액을 훨씬 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많이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CI 보험에서 GI 보험으로 변경하여서 제한 문구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드렸고 네. 이대 질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100% 보장 범위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 혹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보장을 100%다 받을 수 있도록 보강을 해드렸고 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가입 연령에 따라서 가입 한도가 좀 낮다 보니까 현재는 최대한 한도로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갱신형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 제외하고 비갱신형으로 다 이제 설계를 해드렸고 앞으로 이제 보험료가 증가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약 14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셨었는데 네. 85만 원 정도로 약 5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하시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네, 일단 한눈에 봐도 아까보다 진단금, 보장 금액이 훨씬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 자체도 늘었고 실손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도와드렸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보험료가 지금 54만 원이 절감이 돼서 제가 다 지금 속 시원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바뀐 보험 상태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짚어볼까요, 전문가? 네, 뭐 보장 범위도 넓어지고 네. 보장 금액도 훨씬 더 커지고 네, 이제 보험료가 이제 절감이 되는 효과가 네. 가장 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일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보장 금액은 다 보장 범위 다 넣어드렸다고 하니까요. 만족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 뭐 보험료를 절감할 수는 없을까 등등의 여러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김원겸 전문가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2대 질병 보장보험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스나이퍼 보스 김원겸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암, 뇌, 심장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에 대해서는 암보장이라고 해서 암보험이라 해서 보장을 좀 더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암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항암 치료로 인해서 면역력이 좀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합병증이나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 질환인 뇌나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많이 가입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로만 보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꼭 필요한 2대 질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주요 사망 원인으로 이제 재작년 사망 원인입니다.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1위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암에 대해서 사망률이 1위고 그 다음에 2위나 이제 4위에 있는 심장 혹은 뇌 쪽 혈관 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암에 대한 확률보다 뇌나 심장 쪽에 대해서 좀 많이 비중을 내려놓긴 하지만 뇌랑 심장 쪽 혈관 질환도 사망률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랑 심장 혈관 질환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현대인의 이제 식습관, 흡연, 음주,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대나 30대에도 이런 혈관 질환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24살의 좀 어린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좀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외모적으로 흰머리가 생기거나 좀 주름이 생기면서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나이를 먹어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노화가 됐는지 건강한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병할 수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매번 뇌혈관이나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 금액을 크게 갖고 가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장 담보별로 어떻게 보장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혈관입니다.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있는 뇌출혈.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막힌 다음에 터진 다음에 출혈이 발생하는 게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발병률이 10% 미만으로 정말 미미합니다. 그리고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또 좁아지면서 막히고 뇌 근육이 괴사하는 게 발병률이 4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이랑 뇌출혈을 모두 다 포함하는 질병으로 대략 60% 정도의 발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뇌혈관 관련돼 가지고 뇌졸중이 가장 큰 발병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범위로 갖고 있는 뇌혈관 질환, 이 진단비나 이 보장 범위에 대해서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시청자분들이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을 모두 다 포함을 하면서 뇌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뇌나 이런 쪽에 보장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뇌출혈보다는 뇌경색도 같이 보장을 해주는 뇌졸중보다 보장이 더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을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연로하신 분들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가입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내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어린 날에 이런 전체적인 범위를 갖고 가는 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다음은 그림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요. 뇌출혈 안에 이제 뇌출혈 진단비만 갖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뇌출혈에 4천만 원, 5천만 원 진단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나 뇌경색 혹은 기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내가 진단을 받게 되면은 단돈 1원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심장 관련된 질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장 질환이라고 하게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만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심장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정말 무서운 질병으로 발병률이 10%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심증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심증은 이제 혈관이 좁아지면서 내가 이제 혈액이 일정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안 돼서 내가 통증을 유발하는 게 이제 협심증인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68.6%로 약 70%의 발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혈관이 다 막히기 전에 이제 내가 조여지고 있고 좁혀지고 있는 협심증, 그 다음에 내가 혈관이 다 막혀서 심장이 괴사되고 있는 이런 심근경색보다는 그 전 단계, 내가 막히기 전인 협심증을 내가 보장을 가능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내가 심장에 대해서 100% 보장을 다 받는 게 훨씬 더 시청자분들이 유리하십니다. 이 협심증이라는 병명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협심증 환자가 매년 3.9%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협심증을 진단받았을 때는 동일하게 뇌처럼 단돈 1원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후에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심장이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분비가 감소가 되면서 심장 질환의 이제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동일하게도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감소하면서 심장이나 뇌 질환에 관련돼서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뇌나 심장에 관련된 질병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을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증가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매회 환자도 증가하고 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뇌랑 심장에 관련된 이제 가입 한도가 있지만 점점 한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20대부터 65세까지 연령 대비 점점 보험 가입 한도가 줄어들고 있으니 지금 빨리 내가 확인을 해서 뇌혈관 질환이나 혹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없으신 분들은 좀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만 이제 진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을 때 A는 동일하게 진단을 받으면 3천만 원, B는 진단을 받아도 아무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A와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B와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조건 없이 내가 전체적으로 범위를 갖고 있는 A를 선택하실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비록 뇌랑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해서 범위나 보장 금액 이런 걸 잘 모르셨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지금이라도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늦은 밤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편히 쉬십시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의를 해주셨던 2대 질병 보장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3교시를 통해 배운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보험스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